로그 촬영이란 다이나믹 레인지를 최대한 증가시켜서 촬영을 하는 거죠.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왜 이 카메라로 그럼 찍을 때 이거를 로그로 처음부터 찍게 만들지 왜 로그 촬영 방식이 있고 다른 방식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인간은 처음에 우리가 카메라를 들었을 때, 뭐, 이 ISO도 모르고 여러 가지를 모르는데 이 로그라는 걸 찍을 수는 없고요. 로그는 조금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아는 분들에 한해서 로그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영상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정말로 현실감 있고 그 시청자들이 우리와 같이 있게 느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도 이 개조와 이 명암과 대비라는 거죠. 그래서 로그 촬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. 이 로그 촬영이라고 하는 거는 왜 로그 촬영이 있냐면, 자, 이거 한 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눈이 볼 수 있는 것과 가깝게 카메라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지금 소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소니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이 카메라는 다 똑같아요. 다 거의 모든 카메라에 로고가 있습니다. 로고 촬영이 있고요. 뭐 S 로고, V 로고, B 로고 다 있습니다. 다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일반으로 찍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8이라면 로고 촬영을 했을 경우는 아까 보셨잖아요. 이게 14나 16으로 올라가요. 그러면 이 밝은 부분과 이 검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 깊이라는 게 굉장히 높겠죠. 그 뎁스라는 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현실 과정, 3D 과정과 굉장히 밀접합니다. 그리고 우리 눈이 가장 민감한 거는 어두울 때 굉장히 민감해요. 어두운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. 우리가 어두울 때 빨간색을 봤다. 느낄 수 있어요? 없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대조, 개조, 그리고 이 명암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칼라색을 압축해서 카메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고 파일 사이즈를 또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이 뒤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의 이 디지털 카메라들은 이런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럼 이 센서가 무한정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그럴 수가 없습니다. 기술도 지금 아직 발전을 안 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만약에 10이라는 게 있으면 1, 2에 있는 거는 칼라를 내가 왜? 민감하지 않다고 그랬죠.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칼라는 내가 압축해서 내가 여기다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 허용치의 한계를 정말 극도화해서 내가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넣겠다라고 해서 찍는 게 방식이 로그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로그로 촬영했을 때 정말 좋은 건, 자, 우리가 1인 미디어잖아요. 1인 미디어가 조명팀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, 이거 햇볕을 보면서 쫓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빛을 받아서 찍을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보시면 역광에서 찍었어요. 얼굴이 안 나오죠. 시간이 없고 그럼 다시 찍으러 갈 수가 없어요.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로그로 찍었다. 보십시오. 여기는 지금 왼쪽 편 일반 촬영대를 보시면 커튼이 다 날아갔어요. 커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. 왜? 이거를 탔다 그러죠, 우리가. 살릴 수가 없지만 로그로 촬영했을 때 그 역광으로 찍었을 때는 지금 보시면 커튼이 다 살아있어요.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정말 이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. 로고에 압축된 이 컬러들을 뽑아내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조명에 대해서 한 번만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이 기본적인 3점 조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때는 처음에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. 자, 키라이트, 필라이트, 백라이트라고 합니다. 필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빛이 있는 거, 그 다음에 이 인물 나타내기 위해서 키라이트 주는 거, 그리고 뒤에 여기 보시면 이 뒷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백라이트가 있습니다.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기본적인 조명이고요. 그 다음에 들어가는 조명들이 지금 보시면 두 개가 키라이트와 필라이트만 들어가 있죠. 확실히 다르잖아요. 왜? 음영이 지금 없어졌어요. 뒤쪽이 사라졌단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우리가 키라이트만 때렸다 그러면 얼굴만 나오겠죠. 이렇게 한쪽 부분만. 이렇게 우리는 조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색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. 색 보정을 하면 그나마 여기에 필라이트를 넣을 수도 있고 백라이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.
자, 넘어갈게요. 그래서 우리가 이 개조나 대조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때 정말 이 대조를 줬을 때 선명하게 느끼면서 아름답게 느끼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. 그게 우리는 인간은 항상 모든 영화도 그렇죠. 시각적인 논리를 따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행위의 일치나 뭐 180도의 법칙이나 30도 법칙 이런 걸 따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색으로 나타낸 것들이 컬러 스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읽어보자면 색채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면서 디자인 계획 중 중요한 분야이고 색채 계획을 사용하는 색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계통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.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모노크로매틱 컬러 스킴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색이라고 그러죠.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나 오늘 촬영이 있는데 거기가 분홍색이었어. 그럼 나도 어떤 그 분홍색 계열을 입고 가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? 그냥 이거는 사실 색 보정이 거의 필요 없이 너무나 아름답게 나옵니다. 너무나 아름답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색깔에 대해서 내가 입는 의상에 대해서 칙칙한 새까만 거 입고 가서 색깔 잘 나오게 만들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요런 컬러 스킴에 대한 시각적 논리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시면 많이 힘들겠지만 정말 이쁘고 좋은 영상들이 나온다는 거죠. 요거 뭐 색보정 할 필요 그냥 화이트 밸런스만 맞춰도 정말 이쁘게 나옵니다. 사람들이 이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, 이 비슷한 색깔들을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거고요. 자, 이게 트라이아딕 컬러 스킴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뭐 미리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삼각형은 우리가 정말 어릴 때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하지만 슈퍼맨에서 사용했던 이 색감입니다. 정말 이거 보면 강인함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. 이게 다 이런 색깔들과 의상들을 사용하는 데 이유가 있고 지금도 보시면 굉장히 이게 세련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시각적인 면과 그다음에 이 대비를 정말 잘 사용했죠.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포스터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. 그리고 아날로그 컬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그 옆에 있는 그 색들을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자연에 있는 색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. 여기 보시면 자연에 이렇게 노란 꽃과 녹음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. 보시면 포스터를 사용할 때도 이런 색을 사용했을 때는 뭐 강렬하게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안함 그다음에 정말 괜찮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퀘어인데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되고요. 이것도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. 돌리시면 그 색깔이 스퀘어 컬러로 되면서 이거를 자 보시면 이분은 이렇게 이렇게 입고 왔어요. 그러면 굉장히 옷을 스페셜하게 잘 입었다라는 느낌을 받죠. 왜? 이 컬러 스킴에 따른 색감, 이분의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어떤 코디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머릿속에 잠시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이 영상이 좀 더 정말로 산뜻하고 깔끔하고 선명해질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별로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테트라드 컬러인데 요 네 가지, 4가지가 아니고요. 네 가지. 이 네 가지를 사용하는 건데요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컬러풀하게 이분은 사용했구나라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. 뭐 색감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이렇게 화려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시각적 논리에 의해서 균형을 잡은 색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이 비슷한 옷을 입고 찍었다면 색감을 정말 아름답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. 그다음에 요거 가장 중요하니까요. 한번 보시고요. 대비라고 하는 거는 이 똑같이 우리가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대비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.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. 현실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대비가 중요하거든요. 결국은 이 색깔로도 대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상호 보완되는 이 대비 색깔로 이렇게 나타내서 강렬한 색깔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이 컬러 스킴에 따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.